정쌤, 오늘은 또 뭔 일인데? 월급은 작고 귀여운데 살면서 돈 나갈 일은 너무 많은 사회초년생인데요. 버는 돈에 비해 세상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날 정도로 힘든데 부업을 시작하면 좀 나아질까요? 먼저 요구하는 게 많은 세상을 방치한 점 한 명의 어른으로 미안해. 쌤도 20대에 지옥고를 경험했기에 그 시기에 세상이 진짜 뭐 같긴 하다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다시 그때를 생각해도 짜증이 확 솟구쳐 버릴 것 같아. 그럼에도 10년간 부업을 하면서 세상 그 자체에 변화는 적었지만 내 삶의 변화는 분명히 있었기에 작게나마 내가 깨달은 4가지를 알려주려고 해. 먼저 네가 작고 귀여운 월급이라고 칭하는 게 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206만원은 될 거야. 이게 적은 돈은 아닌 게 한 달 기준 주 5일 근무 시에 20일간 일하면 매달 나오는 월급이잖아. 한국은 미국에 비해 해고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연월차 휴가까지 쓰게 되면 직장인으로 한 달에 19일 정도 일하면 200만원은 버는 거잖아. 아니, 냉정한 현실은 회사 밖에서는 부업으로 200만원은커녕 100만원도 벌기가 힘들어. 지난 10년간 물론 부업의 세계에서 2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다들 쉽지 않았어. 분명히 부업만으로도 많은 돈을 벌게 되면 대부분 그 순간 우쭐해가지고 천년만년 그게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과감하게 퇴사를 했단 말이야.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러니 첫 번째 깨달음은 네가 시작한 부업이 잘 되더라도 절대로 퇴사하지 말라는 거야. 결국 월급이라는 거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제공하는 거거든. 그 어떤 부업도 안정성 측면에서는 월급보다 낫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네가 이번 달에 월급 이상을 부업으로 벌었다고 해서 내년 이맘때에도 부업으로 또 그렇게 번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어. 월급은 성실하게 직장에 다닌다는 전제하에 퇴직 때까지 매달 꾸준히 보장이 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는 데다가 퇴직금까지 쌓이고 있으니까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량한 수익 파이프라인이 바로 월급이야. 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전문직이거나 대기업 맞벌이 부부가 아닌 이상은 부업을 하긴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 보면 통계청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1인당 생애 주기 적자인데 만 27세까지는 적자, 만 27세에서 61세까지는 흑자, 만 61세부터는 다시 적자야.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인생에서 27에서 61까지 번 돈으로 죽을 때까지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변수가 있는 게 네가 집안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만 27세 이전에 학비 등을 집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을 지고 사회에 나올 수 있잖아. 그 부채만 해도 몇천만원 수준일 거야. 또 만 27세부터 평균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만 공무원 계통이 아닌 이상은 만 61세까지 그 직장에서 퇴직까지 일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소득 마이너스 소비를 매달 플러스 금액으로 유지하는 게 흑자라면 우리가 사는 동안 길어봤자 흑자 구간은 30년인데 태어나서 사회 진출하는 20대 중후반까지 학자금 대출을 안 지면 다행이고 40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비자발적 정년퇴직의 압박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노후가 빈곤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부업과 재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게 지금의 냉정한 현실이라는 거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닌데 자본주의 사회라 슬프게도 몇 번의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통장이 텅장이 되어버리는 적자 인생으로 흐르기 쉬운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생 전체의 생애 주기를 봤을 때 흑자 구간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전문직이나 대기업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인 직장 월급과 추가적으로 부업을 통한 부수입으로 건강한 흑자 구조를 만들어야지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야. 세 번째는 그런 흑자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부업으로 번 돈은 100% 투자를 하고 월급의 절반도 강제저축과 투자를 함께 하라는 거야. 사회 기득권들이 설계해놓은 시스템의 특성상 그 사람들은 대중들이 당대에 엄청나게 가난하지도 그렇다고 엄청 부유하지도 않기를 바라고 있단 말이야. 이건 뭐 현대사회만 그런 건 아니고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그렇거든. 왜냐고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폭동이 일어나서 치안이 불안해지고 부유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면 기득권들의 파이가 줄어들잖아. 그들은 대중들이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히 만족하며 살기를 바란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월급과 부업을 통해서 네가 소득 자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세금을 줄이는 절세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네가 월급이라는 단 한 개의 수익 파이프라인이 있을 때는 연말정산까지 직장에서 대부분 세무 처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절세에 대한 개념이 크게 없을 수도 있는데 부업을 통해서 직장 밖에서 얻는 수익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로 늘어나면 직장에서 하는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기간에 소득 신고를 추가로 해야 되고 네가 소득을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이 엄청나게 뜯긴다는 거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월급과 부업으로 소득을 늘리긴 늘리되 절세를 제대로 하면서 너의 자산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슬프게도 연예인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것도 나라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분들이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이미지 메이킹도 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솔직히 많긴 많아요. 그렇다면 월급과 수입을 받는 직장인이 세금을 줄이면서 자산을 극대화할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아까 내가 부수입은 100% 투자하라고 했잖아. 우리가 투자를 아예 안 하게 되면 한국은 매년 3-4%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기 때문에 올해 100만 원이 내년에도 같은 100만 원의 가치가 아니란 말이야. 올해 얻은 100만 원이
내년에도 같은 100만 원이 되려면 물가 상승률만큼의 이자를 주는 예적금에 넣어가지고 100만 원을 104만 원으로 만들면 가능한데, 이때는 내가 번 돈의 가치를 물가 상승률만큼 유지한 거지 투자를 통해 그 이상으로 불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1년에 3~4%의 이자를 주는 예금은 경제가 아주 어려울 때가 아니고서야 앞으로 흑자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택지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고 월급으로 예적금 이상의 수익률을 위해 가지고 월급으로 투자를 100% 하라고 하면 그건 원금 손실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비추한단 말이야. 다만 부업으로 번 돈을 100% 투자하게 되면 어차피 추가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부업으로 부수입 얻게 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먹는 거 입는 거 플렉스 하는 거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쓸데없는 지출로 못 빠져나가게 하는 효과도 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부업으로 번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지 상대적으로 빠르게 불리면서 세금 측면에서 덜 낼 수 있냐고 했을 때 정답은 바로 ISA 계좌야. ISA 계좌는 서민들의 재산 증식을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도입한 절세 상품인데 1년에 2천만 원까지 최대 5년 동안 넣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좋은 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한, 일반형은 연비과세 200만 원, 1년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서민용으로 연비과세 400만 원짜리가 가능해. 이 말이 뭐냐면 네가 ISA 계좌가 아니라 일반 계좌로 투자를 했을 때 200만 원의 수익이 나잖아. 그럼 원래는 30만 8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ISA 계좌에서는 0원으로 비과세 처리가 된다는 거고, 500만 원 수익이 나면 일반 계좌에서는 77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ISA 계좌에서는 일반형은 29만 7천 원, 서민형은 9만 9천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ISA 계좌는 1인당 1개밖에 못 만드니까 부업으로 번 돈을 투자로 한다고 했을 때 IS 계좌만큼은 필수로 만들라는 거야. 그럼 그렇게 만든 IS 계좌에다가 어떤 거를 투자하면 되냐고. 아니, 좋은 질문인데 개인적으로 여의도 출신부터 경제 관련 베스트셀러 작가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나도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국내 주식은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 너무 유리하고 변동성도 크니까 애초에 하지 말라는 거야. 뭐라고? 네가 꼭 국내 주식을 하고 싶다고 하면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200TR ETF를 하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의 상방이 2600 전으로 간단 말이야. 물론 코로나 시절에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3000 이상 간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2600 전으로 상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2200 가까이 떨어지면 네가 꼭 국내 주식을 기업화 하겠다고 하면 코덱스 200TR ETF를 조금씩 사모았다가 코스피 지수가 다시 2600 가까이 되면 조금씩 정리하면서 수익을 내면 된다는 거야. 근데 방금 말한 것보다 더 권장하는 건 뭐냐면 미국 나스닥 100 ETF야. 미국 나스닥 100 ETF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우량 기업 중에서 거래량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10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ETF란 말이야. 사실 이거를 미국에다가 직접 QQQ로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양도세가 22%여가지고 나중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아까울 수가 있는데, 국내 ISA 계좌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세금적인 측면에서 너무 유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국내에도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가 5개나 있단 말이야. 어차피 오르고 내리고는 그거나 이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실질적인 보수도 낮고 세금까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잖아. 그렇다면 국내에서 그런 게 뭔지를 봤을 때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이 실질 보수가 0.16%로 가장 낮은 데다가 연배당도 0.67% 정도 주기 때문에 어차피 부업으로 번 돈을 불린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며 미국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를 모아나가기를 추천해. 작년 3월에 미국 나스닥 100 ETF가 한 주에 12,000원 초반이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한 주당 17,900원 정도란 말이야. 물론 시장 상황이라는 게 항상 우상향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적어도 미국 우량기술 기업 100개에다가 분산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배당도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봐. 어차피 한 주당 만원대면 매수가 가능하니까 IS 계좌에서 3년간은 꾸준히 해야 되거든. 네가 부수입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면 3년 뒤에는 예적금을 한 것보다 훨씬 괜찮을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부업으로 번 돈의 경우에 이렇게 IS 계좌로 투자를 하라는 거고, 실제 직장 월급으로 본 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주 좋은 질문이야. 일단 너는 습관을 제대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월급이 들어오는 날에 기쁜 마음으로 소비를 하기 직전에 83만 5천 원은 강제로 적금 계좌로 가게끔 세팅을 해줘. 자, 여기 보이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 가면 은행별 적금금리 비교를 통해 가지고 가장 이자를 많이 주는 데를 찾아가지고 월급 다음날에 83만 5천 원은 없는 돈이라 치고 강제로 적금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게끔 세팅을 해두란 말이야. 83만 5천 원을 1년간 적금을 들면 원금만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이자는 덤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적어도 네가 월급으로 1년에 1000만 원을 모으는 습관을 들이는 거야. 이 83만 5천 원의 강제적금이 중요한 네 번째 깨달음을 말하자면, 네가 사회초년생부터 83만 5천 원을 강제적금하면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잖아. 그러면 5천만 원의 목돈이 너한테 있을 거란 말이야. 물론 부수입으로 얻은 돈은 ISA 계좌를 통해 가지고 미국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를 모았을 테니까 실제 모인 돈은 훨씬 많을 거야.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막 욕하고 그러는 이유 중에 큰 게 하나가 바로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요즘에는 결혼하면 신혼집을 장만해야 된다는 게 무슨 국룰이잖아. 어쨌든 뭐 결혼이라는 게 독신주의자나 평생 혼자 살 게 아니라면 나 혼자의 생각이나 소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과 부모님들까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최소한의 생활한 공간이 필요한데, 5년간 네가 모은 5천만 원과 상대 배우자가 또 5천만 원을 모았다면 두 사람의 예산은 1억이 되는 거잖아. 내가 83만 5천 원의 강제적금의 중요성을 말한 건 이 때문인데,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ISA 계좌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들을 위해 가지고 내 집 마련 디임돌 대출 시스템도 잘 되어 있단 말이야. 신혼부부는 6억 이하의 주택을 마련할 때 저렴한 금리로 4억까지는 대출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2억 정도를 30년 거치로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네가 강제로 적금을 들었던 83만 5천 원 정도면 매달 원리금을 갖고도 남아요. 83만 5천 원을 적금으로 들 때는 괴로웠지만 왜냐하면 83만 5천 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거를 대출 원리금을 83만 5천 원 정도 갚는다고 생각하고 살잖아. 이미 5년간 해봤던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어요. 여기서 팁을 하나 더 주자면 너는 83만 5천 원짜리 강제적금을 들 때 청약저축 2만 원짜리도 함께 들라는 거야. 청약통장이 단순히 이제 뭐 청약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신혼부부가 디임돌 대출을 받을 때 0.3에서 0.5% 정도의 대출금리 인하를 시켜준단 말이야. 고작 2만 원짜리 청약통장이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5년 이상 들면 0.3%, 10년 이상은 0.4%, 15년 이상은 0.5% 정도의 금리를 낮춰주기 때문에 이만큼 유용한 것도 드물단 말이야. 자, 그러면 5천만 원씩 모은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예산이 1억이 되었다고 했을 때 신혼부부 디임돌 대출로 저렴한 금리로 2억 원을 빌렸다고 했을 때 3억이라면 지방에서는 충분히 20평대 신혼집을 구하고 수도권에서도 직장 도보권까지는 무리겠지만 대중교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의 20평대 신혼집은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야. 만약 도저히 해당되는 집을 찾을 수 없다고 하면 일요일 저녁 9시 30분마다 흑자 생존 어사대 멤버십 분들한테 라이브로 실시간 질의응답을 해준단 말이야. 그때 들어와가지고 해당 예산으로 집을 찾을 수 없다고 질문을 해주면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찾아줄게. 아무튼 진짜 만만하지 않은 세상이고 욕이 나올 정도로 빡세긴 해. 하지만 오늘 알려준 4가지를 명심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적어도 불평불만을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거를 믿어 의심치 않아. 남들과 절대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너로서 너무 선중한 존재야. 어제의 나보다 0.1cm라도 성장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길은 있고 월급이 적다면 부업을 통해 보충하고 부수입을 투자를 통해서 불린다면 충분히 새로운 길이 열릴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 그리고 만약 혼자서는 도저히 부업과 재테크를 잘하지 못할 것 같다면 흑자 생존 어사대로 들어오는 것도 좋을 거야. 흑자 생존 어사대가 뭐냐고, 제가 3년 이상 채널을 운영하면서 꾸준히 영상을 보고 부업과 재테크를 실행해가지고 월급의 수익과 자산을 늘린 분들도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분들도 많은데요. 저희 채널을 이번에 강제로 실행할 수밖에 없어서 퇴근 후 실제로 돈을 버는 흑자 생존 어사대 1기를 모집합니다. 총 5가지의 혜택이 있는 멤버십이고요. 첫 번째, 하루 5분이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매일 돈 벌기 챌린지를 통해서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혼자 하려고 하면 대부분 작심삼일만 하고 말잖아요. 근데 다 같이 함께 으쌰으쌰 하다 보면 실행력과 꾸준함이 증가하고 서서히 삶의 습관도 자리 잡혀가지고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 흑자 생존 어사대 멤버십에서는 유튜브 무료 영상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블루오션 부업 속에 실제 수익을 낸 띵고수의 작업실 찾아가기, 우리가 부업으로 번 돈을 잘 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오리지널 콘텐츠로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새로운 블루오션 분야랑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신규로 진입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전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을 통해서 오리지널 콘텐츠로만 제공하려고 해요. 이번에 멤버십에 가입하면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가 제공이 되고 기존에 올라가 있던 오리지널 콘텐츠들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멤버십에 가입하면 매주 일요일 밤에 저와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공해요. 여러분들의 부업 챌린지를 매주 점검하고 그 중에 중요한 이슈가 발생하면 가장 빨리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것이든 궁금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하면 답변도 실시간으로 해주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오직 흑자 생존 어사대 멤버십 분들에게만 제공합니다. 넷째, 멤버십 전용 시크릿 커뮤니티도 제공해드려요. 어사대원들만 볼 수 있는 부업 재테크 관련된 아티클들을 신규로 꾸준히 제공을 해드리고요. 매일 돈 벌기 챌린지 인증 댓글 관리를 통해가지고 지식과 행동력이 동시에 개선이 되면서 추가적인 부수입도 생기도록 도와드립니다. 다섯 번째, 제휴 중인 교육 플랫폼 플래시의 모든 강의와 콘텐츠를 50%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 전용 할인 쿠폰도 발행을 해드려요. 방금 말씀드린 5가지 혜택을 포함한 흑자 생존 어사대 멤버십 가격은 월 4,990원인데요. 이건 솔직히 매일 돈 벌기 챌린지만 참여해도 실제로 수익이 발생해가지고 회수를 하고도 남을 금액이고요. 스타벅스에 가서 카페라떼 한 잔 안 마셔도 충분히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이폰 유저분들은 내용창에 더보기란을 보면 흑자 생존 어사대 신청 바로 하기 링크가 보일 테고, 안드로이드 분들은 가입 버튼이 보일 텐데 그걸 누르면 흑자 생존 어사대 소개를 듣고 결심이 선 분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 정말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파이팅 가득한 마음으로 참여하길 바랄게. 나그네님들과 어사대원님들 모두 파이팅!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있는 나그네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반가웠어.